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시장 유통 수익률이 3%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를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5번이나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마비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떨지 기사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골드만삭스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상승할 경우 주식시장이 25%나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 국채 금리에 따라 출렁이고 있는 만큼 향후 전망과 영향에 대해서 짚어봐야 하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국채 매도세가 둔화되고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국채 금리를 둘러싼 해외 IB들의 상반된 의견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10년물 국채가 한번 잠깐 3%를 넘었다가 내려봤죠. 3% 찍었었죠. 찍지는 않았어요. 안 찍었었나? 네, 2.95. 2.95인가? 네. 아, 미안합니다. 네. 이번에는 2.9까지. 네, 일단 오라. 네. 그냥 실질적으로 3 본 거죠, 거의. 3 올라가요? 지금 분위기에 쏠림을 인정해야 되면 지금 하루에 10bp씩 움직이는 미국 금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내번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안을 해도 벌써 이미 적정 수준이 3%대 이상으로 추정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골드만 주장대로 5번이라고 하면 일단 본드마켓은 3% 중반까지도 열어둬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직까지는 3번이거든요. 네. 그 기대치라면은 일단은 아직은 3%는 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이제 힘겨루기가 진행 중입니다. 3번이면 3%를 못 넘고. 네.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것처럼 5번이면 3% 중반까지 열어놔야 돼요. 일단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4%까지도 간다 그러던데. 달러 가치가 이제 만약에 똥이 된다. 네. 그러면은 금리는 6%, 7%까지 올려야죠. 달러가 약해지면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 이제 정말 4.5%까지 가냐, 4% 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거기까지 올릴 거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달러 약세가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달러가 똥값은 아니니까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은 낮고요. 네. 그런 정도라면은 골드만삭스 예상처럼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냐,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혹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또 국채에다가 파생 해놓은 거 아니야? 이번에 했습니다. 많이 해놨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요? 네. 그러면 5번 금리 인상하면 가상화폐로 돈 버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상승, 달러화에 대한 약세 압력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명목 가치가 좀 떨어진다. 가상화폐가 돈이 될 수 있다. 가상화폐로 돈이 몰리겠네. 네. 달러 폭락에 대한 헤지 포지션이네요. 아, 그러네. 완벽한 금을 대용하는 가상화폐를 얘기하는. 말되네. 앞으로 음모론의 대가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 같아요. 네. 너무 타이밍이 적절하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짜.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채권 시장 투매가 나오는 거 살려고 투매 나오면 살라고. 반대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과거에 골드만이. 그런 거래소 계약은 맺어놓고 해지시키고요. 그쪽은 골드만삭스의 자산 규모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옛날에 저 누구죠? 한동안 미국에서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가서 아프간 가서 잡은
그 빈라덴이요? 빈라덴하고 골드만삭스는 동격인 것 같아. 9/11 때릴 때 선물 때려놨던 거 아니에요? 돈 무지하게 벌고 나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모르세요? 이번에 컴퓨터라는 영화 보더라도 이제 그 미국 시민들의 그 아이비에 대한 증오가 보이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였나요? 어떤 아이비 직원이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네. 리암 니슨이 가서 욕 한번 날려주고 네. 끝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미국 시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나 골드만삭스는 나도 싫어요. 걔네는 정말 빈라덴하고 동격이야 하는 게 똑같아. 똑같아요. 어쨌든 올해 내 4%는 불가능이겠죠. 내년 가면 4% 가겠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4%도 약간은 소수 의견일 것 같아요. 내년까지 4%까지 간다는 부분. 아 그래요? 예. 그럼 내후년 4%? 일단 그때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갈 거냐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내후년까지 4%가 간다는 것도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올해만 봤을 때는 한 3.25 정도까지의 고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10년은.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 예전에 보면은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 갈 때까지 사실은 10년 금리가 고점을 그때 가서나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을 얘기를 하려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10년 금리가 어느 정도 계속 상승세를 완만하게 했지만 이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문홍철 연구원이 골디락스 얘기하시길래 한 5년은 경기 상승세가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라가르드 총재가 이번에 또 다보스에서 한마디 한 건 미국의 지금 그 재정 정책에 의한 저 성장은 올해 2.7%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사실은 아직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가 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질 그로스로. 네. 올해 2.7%에 내년에도 2% 중반에 가까운 그로스를 IMF가 지금 추정해 놨던데 그게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을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걸 전제하에 하더라고요. 그 구축 효과도 나올 거고 조삼모사잖아요. 하이에크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그 미국의 그 주류 경제학의 케인지안이었을 때 그들도 GDP 대비 정부 지출을 확대시켜서 60년대 네. 그러면서 미국 그로스를 한번 지탱해 보겠다고 한번 정책적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7, 8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로 연결이 돼버리고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80년대 그래 신자유주의 넘어가면서 신고전학파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케인지한테 주주를.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하는 실험도 그때랑 되게 유사할 거다. 저렇게 정부가 재정 써가지고 하면 1, 2년은 어떻게든 그로스가 나오는데 그 뒤에 그 부작용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염려를 하시는 시각도 있죠. 그러니까 하야크 아까 했던 말이 정부가 돈만 써서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면 누가 경제를 걱정하고 사느냐는 거죠. 뭐 근데 하이에크가 케인즈를 이기긴 이겼어요 나중에. 근데 이기기 전까지 40년을 케인즈가 지배를 했거든. 그렇죠. 네. 그 하이에크가 또 40년을 지배를 했거든요 지금 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또 바뀔 때도 됐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2004년부터 미국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했잖아요. 3년까지 찍고. 근데 4, 5, 6, 7, 8에 가서 꺾였거든. 네. 난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번에요. 네. 근데 단기 사이클로는 물론 업다운이 있어요. 키친 사이클을 놓고 보면 지금 경기 피크야. 네. 키친 사이클은. 근데 내려갔을 때 이게 많이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많이 안 내려가고 돌아서 온 거거든요. 이번에도 많이 안 내려가고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 조정은 뭐 틀림없이 있겠죠. 내년쯤 가면은 단기 조정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올해 좀 약간 좀 버블 비슷하게 가다가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 침체기가 그렇게 심하게 갈 거냐? 심하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건전해. 뭐 부채는 말도 못하게 건전해. 이게 100 정도가 정상이라 그러면 지금 80 정도까지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용 사이클에 대한 힘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 봐야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수요 여력이 어느 정도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여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리세션 가도 그렇게 심하게 안 가고 바로 돌아버리고.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내후년 4%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보면 5.4%. 네. 자, 그 몇 번 이렇게 더 출렁거리면 3% 돌파예요?
출렁거리는 뭐 시장이 이렇게 이제 계속 반영을 하는 한 거 번 아니에요? 출렁거리면 3%는 그냥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네, 근데 3% 거의 좀 전에도 저희 얘기 나눴지만 뭐 거의 갔다 온 거니까요. 네. 뭐 그거를 안착하는 여부는 좀 더 뭐 지표나 다른 이벤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겠는데요. 뭐 어떤 아무튼 심리적으로는 센티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연초 이후에 결과적으로 뭐 한 번 정도만 하면은 3% 훌쩍 넘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3% 가도 시장이 별로 놀라지 않을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의 동향이 문제인데 저희가 볼 때는 YOY로 기저효과 감안하면 2분기 중반 정도가 미국이 물가가 이제 피크를 쳐요.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3% 넘으려면은 한 분기 정도 더 기다렸다가 3%를 좀 상회할 것 같고요. 그때가 물가의 상승하는 중간점이 아니라 저희는 고점으로 보거든요. 그럼 오히려 고점으로? 저희는 하반기나 내년까지를 보면 시계를 좀 길게 보면 오히려 장기물 금리는 올해 고점 찍고 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그럼 사야 될 때는?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장기 투자 기간이면 당연히 사 들어가는 게 맞고요. 네.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시면 예를 들면 뭐 유가가 100불 간다. 혹은 달러가 진짜 똥값 돼서 뭐 80 이하, 뭐 70 뭐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절대 사면 안 되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시나리오는 보지 않습니다. 윤여삼 연구원 사요? 채권? 저도 좀 의견이 비슷한데요.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는 뭐 지금 최근에도 거론되고 있는 기술 혁신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저물가 기저 요구 요인들이 작년에 그게 되게 시장의 지배적인 뭐 얘기가 됐고 옐런 의장도 그걸 인정하면서 이례적인 저물가를 얘기했던 게 불과 반년도 안 됐어요, 사실은. 그 반년 사이에 이제 지금 트럼프 버블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온탕과 그때 미국 10년이 2%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역으로. 그때 또 이가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도 뭐 흘러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냉탕 갔다가 지금 온탕으로 확 또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 반년 뒤에 또 지금 만들어진 이 금융시장의 환경이 전 제일 중요한 건 뭐 이전부터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경제 지표 하나만 쳐다보면 임금을 제일 주목해서 봐왔거든요. 이번 1월 달에도 임금이 딱 자극이 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의 소비는 사실 거기서 원천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속성을 위해서. 소비의 60%는 임금이니까. 그리고 수입 물가든 공급 사이드 물가든 절대적인 물가에 대한 버든은 코어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요 견인 그 디맨드 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금이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면 올해 내번도 하죠. 올해 내번도 하고. 근데 제가 본 미국의 그 구직 포기자 수는 지금 9천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는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그거는 뭐 이제 고령화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핵심 노동인구가 좀 늘면서 고용률 자체가 지금 더디게 개선되고 있거든요.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1월 달에 임금 올라가는데 고용률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네. 미국의 그 백화점이나 지금 한 몰이나 63% 정도 와 있나요? 예, 그 경제활동 참여율이 그런데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구직 포기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임금 상승의 정체 요인이 전 작년 1월 1월 임금이 작년 12월 달에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 때문에 성과금 밀어주고 최저임금 올라오고 막 긁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임금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으로 과연 미국 임금 상승률이 3%대를 확 기록할 수 있느냐. 그게 제가 봤을 땐 인플레이션의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근간이 될 텐데 그걸 안 받쳐주면 골드만삭스의 주장은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네, 근데 나도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소위 그 슬랙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그게 뭐 이제 슬랙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뭐 그런 건데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다시 68%까지 고용률이 올라가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모양을 보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50% 후반 정도까지 떨어졌던 거니까. 그지만 63화 있나 그럴 거예요. 뭐 그래서 중간까지는 아직 개선. 그 상태에서 좀 정체긴 정체인데 난 고용률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시장에서 나갔던 분들이거든. 다시 들어오려면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시장에서 아웃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용률이 그렇게까지 전에처럼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그 이유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성장이 다 고용 없는 성장이에요. 뭐 그것도 그냥 전부 다 그 아마존
맥킨지가 뭐 그런 분석했죠. 그냥 완전히 일자리가 안 늘어나잖아요. 뭐 아마존 뭐 이런 것 때문에. 향후 10년 내 4억 개 정도 일자리 사라질 수 있다. 네, 일자리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이제 고용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못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틀림없이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임금은 못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연준 FOMC 의사록에서도 노동 생산성 때문에 임금 정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딱 그거예요. 딱 네, 그거. 네. 약간 패러다임을 좀 다르게 봐서 네. 가령 노동자가 네. 일부러 네. 노동 공급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죠. 미국에서 이제 가장 노동시장 참여를 안 하고 네. 이탈하고 있는 계층을 찾아보면 교육 수준이 낮은 맞아요. 백인 남성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일자리가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안 들어갔냐. 그래서 뭐 직접 가서 물어봤대요.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안 하냐가 봤더니 일단 욕심이 없어요. 자기는 사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돈만 있으면 되냐면 딱 게임 할 돈만 있으면 돼요. 무슨 게임이요? 온라인 게임이나 콘솔 게임. 많이 안 비싸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맥주 마시고 피자 먹을 그쵸. 정도. 아, 그 정크푸드 먹고 게임 할 정도 돈만 있으면 더 이상 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슈퍼볼 보고 뭐 미식축구 보고 뭐 그러고 살면 돼. 그래서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네. 이제 맥주 먹고 아주 웰빙인가요? 웰빙으로 사는. 그래서 그게 노동시장 참여를 떨어뜨린 핵심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각도 최근에 있습니다. 물론 뭐 노동 공급도 지금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서 돈 조금 벌려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오는 어떤 사회 경제학적인 그 질문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옛날 세대들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굳이 자기의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 굉장히 이 사람들은 착하고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운전도 잘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경제 활동도 안 하고 이제 기존 세대가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세대지만 네.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인간상. 아니 이러면 소비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제 경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그런 GDP적 관점에서 웰빙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굉장한 그 효용을 이제 완전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우리 한번 다르게 보자는 거죠. 정신적인 세계에서 효용을 얻는. 맞습니다. 아, 네, 우리 안빈낙도. 뭐 말되네. 하여튼 뭐 그래서 고용률은 더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임금도 올라가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고 사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대체로 이제 그 자본주의자들은 별로 동의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거기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굉장히 유효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최저임금 올려줘야 된다. 일자리 나눠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예를 들면 100년 후면 무조건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로봇세도 해야 되고. 네, 로봇세 도입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일자리를 사람이 그래도 맨날 놀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일하는 보람도 있는 거거든. 그 돈 버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뭐 100년쯤 후면은 주 20시간만 일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넌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아껴서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나눠서 일하고 싶어요. 마치 이게 캔디 이런 거 있으면 조금씩 아껴 먹듯이 야근이 꿈이고 뭐 이런. 정말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는 굉장히 유효한 문제 제기인데 내가 보기엔 이미 지금 세상은 미국은 우리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런 시기로 이미 접어 들어간 것 같다. 서유럽 쪽도요. 시작은 된 것 네, 같다. 서유럽도 이미, 그렇고. 네, 이미 시작은 된 것 같아요. 주 시작이 4일 근무하고. 옛날에 SF 소설 중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안 하고 네. 로봇이 이제 일을 해요. 네. 직장에서. 근데 그 로봇마다 주인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이 집에서 놀고 있다가 저도 봤어요. 로봇이 일하고 집에 오면 얘가 이제 돈을 벌어온 거니까 네.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로봇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경쟁자들보다 내 로봇의 성능이 더 떨어지면 좋아야 된다.
돈을 못 벌어오고 네. 더 줘야 이제 돈을 더 벌어오는데 네. 로봇 간에도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럼 남는 게 없네. 또 부익부 그렇게 되는 비니비니 거죠. 또 거기서도 부익 네, 자 우리 이제 그만하시고 자, 너무 마지막으로 버번한 것 산으로 같습니다. 갔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래도 좋아요. 재밌어요. 네.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 채권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뭐 주요 이슈들이 뭐 좀 있어요? 일단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시장, 국내 채권 시장은 차기하는 총재 되겠고요. 지금 선진국으로 좀 시야를 넓혀 본다면 좀 우리 지금 방금도 얘기한 고용에 대한 부분, 네. 이 지표가 연준의 스탠스를 정당화시켜 줄 것이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말에 테이퍼링이 이제 종료될 예정인데 네. 그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정 시점은 5, 6월 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또 한번 유럽발 통화 정책 이벤트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것입니다. 구로다도 임기가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하죠. 그쪽은 네. 재임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어쨌든 네, 이번에. 4월인가 네, 그런데 네, 다시 하기로 했어요. 네, 다시 하기로 했어요. 거의 네. 확정입니다. 가기야 뭐 구로다만큼 이렇게 기여한 총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솔메이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 내가. 방금 신화위원관 말을 좀 이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올 1월 달엔 사실 페드보다 BOJ 1월 첫째 주 BOJ였고 그 다음에 네. 20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지금 시간이 또 그쪽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일본은 지금 여전히 양적 완화 규모를 우리 좀 줄여볼까에 대한 뉘앙스를 풍겼다가 엔이 확 강해지니까 지금 사는 규모 그대로 사면서 그럴 수밖에 우리 없죠. 그럴 생각이 없는데 뭐 이런 약간 네. 또 발을 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강은 계속 가던데.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지금 전 세계 가장 저평가된 그러니까. 통화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도 일본은 그래서 지금 완화 기조를 또 딜레이 시키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ECB도 아까 얘기했듯이 상반기에 분명히 QE 종료해야 되는데 어제 드라기 총재 발언이 벌써 또 약간 조금 유연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페드도 지금은 강성적인데 아까 제가 또 새삼 얘기하는 게 6개월 전에 또 마치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처럼 기대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작년 9월에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한다고 30%밖에 확률 안 보고 막 그랬던 시기도 불과 반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글로 갈 수도 있다. 조금 유연하게 봐야 된다 이거. 지금은 다 위를 보고 있는데 네. 다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